되어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문제풀이 하고 자, 채점 틀린 거 있으면 고치기, 덜 적은 것도 적어보기 볼펜으로 핵산, 단위 적는 거 아니고 원소 적는 거야. 그래서 원소, 그러면 촌피, CHOMP. 그 다음에 단위체, 이렇게 적혀있잖아.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야? 8종류지. 4종류에서 인산당 염기가 1대1대 1이고 당 2종류. 염기는 4종류 아니지? 몇 종류? 총 5종류. A는 아데닌, G가 구아닌, C가 사이토신, T가 타이민, U는 유라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쪽 골격은 뭐를 의미해? 얘는 인산과 당을 의미하지. 얘를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요. 안에 가로줄 염기쌍은 염기쌍이니까 염기와 염기 사이 결합이고 얘는 수소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NA 당은 디옥시라이보스, RNA는 그냥 라이보스, DNA 염기는 ATGC, RNA는 AUGC입니다. DNA는 역할이 정보를 저장하기도 하지만 애들이 염색체 형태로 자손에게 전달되잖아. 다음 세대로 전달. RNA는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밑에 이거 50도 그리는 거 채점할 건 아닌데 한번 그려보라고 한 건데 분자 구조 적으라는 것이 아니고 모식도, 기본 단위 모식도 이거 그려야지.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DNA랑 RNA 그림 똑같이 그려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염기에 DNA랑 있는 염기를 적어볼까? 얘는 T, 얘는 U. 그 다음에 당도 다르잖아. RNA는 여기 OH 있다 했지? 근데 얘가 디옥시인 이유는 O가 없다 했으니까 H. 요렇게 좀 그려주면 DNA 건지 RNA 건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2번에요. 염기 상보적 결합. A와 T가 2중 수소 결합. G와 C가 3중 수소 결합을 하는데 GC가 많으면 높은 온도에서 풀린다. 그리고 수소 결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분리도 돼야 되니까. 상보적 결합하는 이유 DNA 구조적 안정성, 두 번째 화학 결합의 안정성 때문이고 샤가프 법칙은 요 밑에 구아닌과 사이토신 같아야 되겠죠? 아래 닌과 타이민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A랑 T의 개수가 같고 그 다음에 G와 C의 개수가 같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값도 같겠지. 비율은 1대1이다. 근데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순서 바꿔도 됩니다. 어쨌든 A랑 T가 떨어져 있기만 하면 된다. 자, 이중 나선을 있을 때 좋은 점. DNA는 어디 정보 저장한다? 염기 서열에. 근데 바뀌게 되면 뭐가 달라져? 유전 정보가 달라지겠지. 그 다음에 이중 나선 구조의 안쪽에 염기가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뒷장에 여기 주기율표의 원소 기호랑 이름은 쌤이 채점할 거고요. 4쪽에 같이 보자. 이거 숙제로 냈었는데 혹시 풀어봤어? 지금 못 풀어도 어떻게 해요? 숙제로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 1번과 2번 숙제였었어. 그때 쌤이 좀 어려운 두 문제 했던 거. 풀어봤어? 혹시 질문? 1번, 2번 중에 문제풀이 필요한 거. 1번과 2번 중에. 3번은 할 거야. 3번은 앞에서 풀었는데 이제 어렵다고 표시는 되게 안 풀어. 왜 지금 한 3번 풀지 시간 주시면 안 돼, 지금 바로 문제풀이야. 오늘 시간 빠듯하니까. 자, 1번에 니은은 여기 지금 주는 원래 실제 문제는 없는데 쌤이 넣어놓은 거거든. 왜냐면 너희가 큰 거 연기를 외우고 있진 않으니까. A랑 G가 큰 거거든. 그럼 뭔지 몰라. 근데 수소 결합수 알려줬으니까 너희가 찍어서 260이 나오면 잘 찍어보고 안 나오면 잘못 찍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찍어봐야 돼. A랑 먼저 찍어볼까? 아데닌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데닌이 비율이 20%다 라고 하면 모두 20%. 타이밍도 20%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구하니까 사이토신은 각각 몇 %? 30%씩 있겠지. 근데 항상 문제 풀 때 쌍인지 빈지 잘 봐야 돼. 100쌍이니까 몇 개? 200개 있는 거잖아? 그럼 얘들이 100개여야 20개, 20개, 30개, 30개잖아. 200개니까 2배씩 해서 몇 개씩? 40개씩 있겠지. 몇 쌍이 존재해? 40쌍이 존재하고 얘는 60개씩 있으니까 60쌍이 존재하겠지? 소수결합수 AT는 곱하기 얼마? 2. 얘는 곱하기 3. 그러면 얘는 소수결합수 80개, 얘는 180개. 그래서 260 나왔네. 근데 만약에 A가 아니라 G라고 내가 찍었다면 G가 20%면 40 곱하기 3하고 60 곱하기 2 했을 거니까 이게 안 나왔겠지. 잘못 찍은 거죠. 자, 그럼 기억. 오탄당은 라이보스인가요? DNA라고 했으니까 디옥시라이보스겠지. 틀렸고 니은은 아데닌이니까 타이밍과 상보적 결합한다? 맞고. 디귿. 이런 분수값이 나왔다. 그럼 쌤이 A랑 T가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1이라 했잖아. 그게 아니라면 여기 의미하는 게 뭐다? AT끼리 결합하는 비율, GC끼리 결합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거랬지? 60쌍, 40쌍. 퍼센트도 있지. 3대 2의 비율 맞는 말이죠. 그래서 X55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이거는 사실 어렵다기보다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문제가 이런 문제들 어떻게 나오냐면 DNA가 여기 1가닥 여기 2가닥을 묻는 문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 각각 한 가닥 마주보고 있고 A랑 T끼리 같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지. 이중가닥 DNA 1과 이중가닥 DNA 2와 요걸 말하는 거야. 각각의 가닥이 아니라. 그래서 얘가 지금 별로 숫자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1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A랑 T에 대해서 어떠면 돼? 같으면 되지 그냥. 맞지? GC도 같으면 되기 때문에 1에서 G 알려주면 이게 20이면 얘도 20 100이어야 되니까 각각 몇 퍼센트? 30%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 얘가 10이면 T도 10이고 그럼 GC는 각각 몇 퍼센트? 40% 있겠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억 더하기 니은은 30 더하기 40이니까 70, 50보다 크다 틀렸고 그 다음에 어떤 온도에서 풀리냐고 물었잖아. GC 비율이 많으면 어떤 온도에서 풀려? 더?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풀리지. 근데 지금 1을 물었어. 1은 GC 비율이 2에 비해서 적지. 그럼 더 낮은 온도에서 풀린다? 맞는 말이지. 그다음 2에 존재하는 수소 결합수. 자, 이거 몇 쌍인지 찾아보자. 이건 퍼센트잖아. 100개네? 그럼 이거 그냥 10개, 40개, 40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얘를 몇 쌍? 40쌍. 그럼 40 곱하기 얼마? 3. 10쌍 곱하기 얼마? 2. 그럼 얘는 120, 밑에 20까지 있으니까 총 얼마? 140개겠지. 그래서 XO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자, 얘도 그 밑줄을 쌤이 추가로 넣은 건데 원래 그림을 그냥 이렇게만 했었어. 2중, 3중. 일단 2중은 AT 중에 하나고 GC는 3중이잖아. 여기에서 뭔지 모르니까 쌤이 넣어놓은 거야. 고리 2개짜리가 아데닌과 구아닌이라고. 학교에서 안 알려주면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알려주면 외워야 됩니다. A랑 G가 큰 거라서 2개짜리에 A 넣어주면 돼. 그 다음에 얘가 T가 되고 얘도 2개짜리에 G가 들어가니까 얘가 C가 됩니다. 왠지 넣어요. 이거 필요해. 그래도 얘가 2개짜리다. 자, 그럼 1번 기억과 니은이 높을수록 A 더하기 T 함량이 높으면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맞나요? GC가 많아야지. 그러니까 X. 다음 디귿. 사이토신 RNA에서 발견된다. 맞지? 다음에 염기 기억 더하기 리을. 기억은 아데닌, 리을은 구아닌. 와. 그다음에 타임인과 사이토신. 답이 항상 같냐고 물었거든. 이거 맞아? 아까 비율 주고 1대1을 했잖아. 얘들 같고 얘들 같은 항상 같은 거 맞지? 오. 자, 4번에 이거 풀어봤어? 이거 다 O야, X야. 여기 지금 문제, 이 1번 가닥에, 여기 보여줄까? 이 1가닥에 기억 더하기 니은. 그러니까 A 더하기 T 비율이 60%래. 근데 질문은 2가닥에서 GC 비율 물었거든? 여기 있는 2가닥에서 GC 비율이 얼마인지 물었어. 그럼 일단 여기서 60%라고 했잖아. 1가닥에서. 그러면 GC 비율이 몇 %야? 40%. 여기서 40%면 2가닥에서 GC는 몇 %여야 돼? 40이야 60이야? 얘가 G면 이 C 개수 같아야 되고 이 C랑 G 개수 같아야 되니까 같은 수가 있겠지. 그 말은 얘들도 같은 수가 있겠지. 더 많고 더 적고 똑같이 40%지. 맞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X예요. 자, 이거는 너희 책에도 있으니까 혹시 뭐 잘 모르거나 필기해야 되는 거 있으면 고쳐놓고 일단은 이름 적은지 확인하고 쌤한테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화학 나가봅시다. 제일 앞에 피면 돼. 1쪽. 오늘은 원소랑 원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볼 건데 주기율표 들어가기 전에 원소, 원자, 이온, 분자 얘기 구분할 수 있어? 이제 아는데 너희가 이제 이 내용들은 좀 다 아는 것들이 많은데 중간중간 헷갈렸던 것들만 너희가 좀 잘 체크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쪽 이쪽을 둘 다 펴가지고 넓게 펴서 중간에 단로들이 좀 많잖아. 그래서 그거 쌤이랑 정리하면서 내가 빈칸 채우면 돼. 이쪽에 있는 원소 원자를 먼저 비교하고 그리고 일쪽의 원자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렇지? 세연아? 여기부터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중간중간에 알아서 빈칸 채우세요. 자, 우리 원소랑 원자 구분해보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뭐라고 해? 기본 성분이지. 성분이라고 했죠. 기본 성분이라고 하고요. 원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비교해보자. 예를 들어서 물 화학식이 뭐야? H2O. 그럼 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몇 개?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3개지. 근데 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몇 종류? 2종류. 수소 원소란 말 쓸 수 있고 수소 원자란 말 쓸 수 있는데 원자는 개수 살릴 때, 크기 볼 때, 구조주의 관점 볼 때 말하고 원소는 종류를 살릴 때야. 이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원소는 원자의 종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인데 우리가 원소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해. 보통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잖아. 근데 원자는 뭐라고 해?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원자는 쪼갤 수 있지. 뭐랑 뭐로 나뉘어져? 원자 핵과 전자로 나뉘어지지. 또 원자 핵도 양성자, 중성자 나뉘어지지. 또 영성자 못 쪼갤 수 있잖아. 뭐로? 지난주에 배웠잖아. 커크로. 그래서 경이 째는 거 있잖아. 그런 건 반응에 의해서 쪼개지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분해할 수도 쪼갤 수도 없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원자 구조 볼게요. 우리 중심에 원자 핵 있지? 무슨 전화 띄고 있다? 플러스. 원자 돌고 있는 입자 무슨 전화? 마이너스 전화. 이거 뭐라고 해? 전자라고 하지? 근데 원자핵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플러스 띄고 있는 입자, 아무것도 없는 입자이지. 플러스 입자를 뭐라고 한다? 양성자라고 한다. 아무것도 안 띄는 입자를 뭐라고 한다? 중성자라고 한다. 중성자는 왜 있을까? 수소를 제외하면 양성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 플러스들끼리는 좋아해, 싫어해?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으니까 원자에게 모여 있으려면 접착제 역할하는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있습니다. 질량을 차지하지만 전하는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띄는 건 양성자, 마이너스 띄고 있는 건 음성자 아니고 전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자 할 때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세 개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특징.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유가 뭘까? 전하를 띄는 입자가 없어서야? 전하 띄는 입자 있잖아. 있는데 왜 중성이야? 요 입자의 개수랑 요 입자 개수가 같기 때문이겠지. 양성자 수가 있으면 그만큼 전자 수도 있기 때문에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 1번인 이유는 양성자가 몇 개 있을까? 한 개 있으면 플러스 1의 전화를 띄겠지만 전자 전개수가 마이너스 1의 전화도 띄어서 0이 되겠지. 자, 우리 원자 번호 20번이 누구야? 칼슘이지. 20번인 이유는 중성자 몇 개인지 모르나 양성자는 20개 있어. 플러스 20의 전화를 띄겠지만 전자도 동시에 20개가 요 줄을 돌고 있겠지. 마이너스 20이라서 또 0이야. 그러니까 원소들마다 양성자 수 다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근데 양성자 수가 다르면 전자 수도 같이 달라. 그러니까 얘들끼리 서로 같기 때문에 결국 전하량은 0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양성자 수에 따라서 뭐가 결정됐다? 원자 번호가 결정된 거예요. 양성자 수에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입니다. 양성자 수랑 원자 번호가 같고 양성자 수랑 전자 수는 항상 같다. 항상 같아? 전자가 나갈 수도 있잖아. 가벼우니까.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 원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 이온이라고 하지. 원자라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자에서 질량적인 측면을 물어보면 원자핵과 전자 중에 누가 대부분 차지해? 무거워. 원자 핵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그 말은 전자는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2번. 양성자 몇 개 있어? 12개. 전자 몇 개? 12개. 자, 마그네슘 이온이 되었어. 양성자 수 몇 개 있죠? 양성자는 변하지 않아요. 12개. 전자 몇 개야? 2개 나가서 플러스지. 10개지. 자, 그럼 아주 가볍지만 전자 2개가 나갔지. 가벼워졌다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머리카락 2개 빠지면 살이 빠졌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듯이 너무너무 가벼워서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얘가 100개 나가도 가벼워진 게 아니야. 얘가 1800개가 모여야 이거 한 개랑 대등해. 그러면 얘는 무시할 수 있는데 양성자랑 중성자는 거의 질량이 비슷하니까 질량의 수를 물을 때는
더하기 중성자 수로만 고려합니다. 너희 지난주에 공이워서 배웠지?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인데 가벼운 수소도 있고 무거운 수소도 있잖아. 질량수는 위에다가 적거든. 질량수 1인 수소, 2인 수소, 3인 수소. 이때 질량수가 3이라는 것은 양성자가 일단 한 개지. 질량 1을 차지하는데 나머지는 누구야? 중성자 2개 있다 이 말이고, 얘는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 있다 이 말이고, 양성자는 이미 질량 끝났으니까 중성자 없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원자 공간적인 측면을 볼 건데, 우리 공간은 원자 꽉 차 있다고 해, 텅 비어 있다고 해? 텅 비어있지, 텅 빈 공간. 처음에 중학교 때 원자 공부할 때 비유했던 거 기억나? 원자가 축구 경기장으로 커졌을 때 원자 핵은 뭐에 비유해? 축구공. 그럼 축구 경기장에 아무도 없고 축구공 하나 덩그러니 있어. 위에서 밑에 바라봤다 생각해봐. 공이 겨우 하나 보이겠지. 보일랑 말랑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야. 쌤 이걸 왜 말하냐면 한 번씩 질문 낼 때 틀리더라고. 왜 헷갈리냐면 이것도 헷갈려서. 질량적인 측면으로 원자핵이 대부분 차지인데 크기가 꽉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 텅 비어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질량을 차지하는 건 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원자는 요거 세 개 중에서 이거 꼭 기억하기 1번. 자, 이제 이온 보자. 이온. 이온은 양성자 수랑 전자수 같아? 달라? 달라. 누가 변했어? 변할 수 있는 거. 전자수가 나가거나 들어오게 되면 중성이 아니지. 뭘 띄게 돼? 뭘 띄는 입장. 전하를 띄게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에 전하를 띄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우리 필기해보자. 양이온의 형성, 음이온의 형성 있잖아. 음이온부터 먼저 적어볼게. 음이온의 형성 땡땡에 이렇게 적어봐. 원자였는데 전자를 얻게 되면 화살표 오른쪽에다가 음이온이 되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거든. 원자에 전자 얻었으니까 음이온. 그러면 양이온은 뭐라고 해야 돼? 전자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잃은 거지. 원자 빼기 전자인데 전자를 이항시킬 거야. 그래서 원자에다가 이항시켜서 양이온이 되었다. 그리고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갔다. 이런 의미로 오른쪽에다가 전자를 적습니다. 예시 적어보면 나트륨이 이온이 되었다. Na 플러스. 그럼 오른쪽에 전자 한 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표시. 보통 전자는 E 마이너스라고 표시해요. 그러면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지? 근데 산소는 몇 마이너스야? 2 마이너스. 지금 전자 2개 얻었을 때는 앞에다가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반응식 적는 거 눈에 익숙하게 보기. 자, 이제 마지막 분자인데, 얘들아, 분자는 중요한 키워드 뭐지? 물질을 뭘 가져야 돼? 성질을 가져야 된다. 성질을 가지는 기본 입자. 원자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야. 분자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야. 근데 앞에 추가적인 말은 성질을 가진다는 거야. 그 말은 원자는 성질 있어 없어? 없다는 거잖아. 우리가 숨을 쉴 때 필요한 기체, 연소할 때 필요한 기체가 뭐야? 호흡할 때 필요한 거. 산소. 근데 걔는 성질 있잖아. 그때 산소 화학식 적어라고 했어. O라고 적으면 될까? 얘는 성질 없어. O2가 성질 있지. 분자는 원자가 2개 이상 결합되어서 성질을 가지면 분자라고 해. 보통 여러 개야. 덩어리야. O2. 과자범죄 속에 있는 기체가 질소잖아. 그때 질소는 N2라고 적어야 돼. N은 안 돼. 얘는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뿐 없고 이때부터 되는데, 보통은 2개짜리도 있지만 물처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 3개가 될 수도 있겠지? 여러 종류가 돼도 돼. 근데 분자에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원자들끼리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건 결합을 해야 되거든? 근데 쌤은 화학 결합은 크게 2가지 결합이 있다 했잖아.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랑 이온 결합. 2가지. 그게 강한 결합인데, NaCl을 어떻게 읽어? 염화, 나트륨. 이런 식으로 금속과 비금속이 있으면 이거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쌤이 지금 여기 예시들은 비금속끼리만 적었어. 이런 거 무슨 결합? 공유 결합. 분자는 이온 결합은 분자란 말을 못 써. 공유 결합한 물질만 분자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분자는 성질을 가지기도 하지만 덩어리긴 한데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근데 예외가 있어. 우리 수소 옆에 2번 누군데? 헬륨. 헬륨 밑에 뭐라고 적었어? 10번. 네온 밑에 뭐라고 적었지? 아르곤 있지. 우리 주기율표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아주 안정적이라서 그 누구와도 결합하지 않아요. 혼자 있으려고 해. 그러면 혼자 있으니까 성질이 없을
안 정해서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원자인데 성질이 있으니까 분자야. 얘를 뭐라 하냐면 봐봐. O2는 원자 2개로 이루어졌지? 2원자 분자. 물은 원자가 3개니까 3원자 분자야. 얘는 몇 원자 분자야? 1원자 분자지. 이런 걸 1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또는 단원자 분자라고 해. 원자이면서 성질이 있으니까 분자라고 해. 그래서 공유결합해야 된다면서요. 분자의 정의는 성질을 가지는 게 분자니까. 성질 있잖아. 분자라고 할 수 있어. 수소 기체 적으세요 하면 너요 H 적은 틀리거든. He2라고 해야 돼. 헬륨 기체는 He2 적은 틀리고 He라고 해야 돼. 이미 성질을 가지니까. 자, 그럼 탄소 고체까지 적어볼게. 자, 다음 문제는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물질. 몇 개 있어? 원자 몇 개 있어? 이 세 개 중에 원자는? 원자 2개잖아. 다음 문제 분자는 몇 개 있나요? 분자. 얘는 원자도 되고 분자도 되는 거야. 그리고 2개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우리 빈칸 1쪽에 혹시 못 적은 거 있나요? 첫 번째 칸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밑에 양성자수 또는 원자 번호 또는 원자 상태의 전자수. 왜냐면 이온이면 전자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밑에 원자 핵이 차지한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혹시 못 적은 거 있나요? 다 적었나요? 지훈이 다 적었어? 자, 그럼 밑에 문제 풀자. 달성고 문제. 얘가 딱 한 개 틀려왔어. 97점. 이거 1번 틀려왔어. 원소의 정의를 헷갈려가지고 기억 20종류다. 아니고 118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2종류다. 맞지? 디귿을 원소라고 얘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거 뭐야? 성질을 가지면 분자지? 그래서 답은 니은만 됩니다. 자, 2번에요. 기억, 호동소 물질은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말하거든? 옆에 예시 적어봐. 호동소 물질 뭐 있는데 위에 보고 찾아보면 N2도 되고 N2도 되지. 다 몇 개? 2개니까 기억 틀렸고. 자, 2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거 뭐 있어? C3H8 2개 원자 개수라고 했잖아. N2 그 다음에 CO 이거 2개 있지? 그래서 맞는 말이고 디귿 2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 이게 C3H8과 CO가 되겠지. 2종류. 그래서 2개 맞고 리을 가장 적은 수의 원자는 N이다. 네온 1개 있으니까 맞지? 답은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원소랑 원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뒷장 지금부터 이제 통과 원소 들어가는 거야. 자, 했던 거니까 줄만 칠게요. 원소는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물질이 이루는 기본 뭐다? 성분이다. 원소는 성분. 자, 밑에 1번 현재까지 알려진 거 118종류인데 사람들이 만든 것도 있어요. 한 20여 가지. 동그라미 2번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도 있지만 몇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자, 다시 질문해볼게. 얘들아, 원소에 대해서 공부하잖아. 대부분의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적혀있었어. O야 X야? 대부분의 물질이 원소로 있다. O를 하려면 원소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는 말이잖아. 그런 게 어딨어? O 아니에요? 아까 쌤이 동그라미 2번 다시 해봐봐. 모든 물질을 했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이랑 틀리지. 친하게 이렇게 낼 수 있다.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 모든 물질. 자, 그 다음에 밑에 우리 주변에 원소 이런 거 있고요. 알로 3번 원소는 크게 2개로 분류합니다. 금속이냐? 금속이 아니냐. 너희 그 주기율표 108개 중에 금속이 많게, 비금속이 많게. 금속이 주인공이야. 금속. 주류, 비주류처럼. 금속이냐? 금속이 아니냐. 근데 너희 금속 구분할 줄 알아? 금, 은, 나, 철 이런 거 뭐야?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지. 그 말고 보통 금속 이름 뭘로 끝나? 륨, 듐, 슘 이렇게 끝나면 금속이야. 근데 소로 끝나면 대부분 비금속이야. 탄소, 질소, 산소, 염소 이런 거 비금속입니다.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자, 이제 4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페이지. 이런 원소들을 모아서 과학자들이 표를 만들었는데 무슨 표라고 해?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자, 주기율표가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20번까지는 외웠으니까 다시 말해볼래? 제일 처음 1번 누구? 수소. 2번 헬륨. 3번 이 두 옆에 헬륨, 중소, 탄소, 질소, 탄소, 플로린, 네온 있지 밑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교소, 인, 황, 염소, 아르곤 밑에 극한, 칼륨, 칼슘 요 위에 헬륨 있잖아. 이렇게 20개
됩니다. 자, 우리 원소의 개수 말해봐. 첫 번째 가로줄 원소 수 몇 개 있어? 2개. 2개. 두 번째 줄 8개. 세 번째 줄 8개. 실제 주기율표에서 네 번째 줄부터 몇 개씩 있어? 18개씩 있지. 그 중에 우리는 2개만 외우자고 했던 거고. 자, 그래서 2, 8, 10이잖아. 8, 2, 10이잖아. 총 20개만 외우자고. 근데 너희가 요렇게 사진 찍듯이 좀 외워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수헬리 이렇게 외우지 말고 요렇게 외워놔야 돼. 그래야 원자 번호를 빨리 말할 수가 있어. 산소는 몇 번이야? 원자 번호. 8번. 염소는 77 17번. 알루미늄은 14번 이미 잘하네? 얘가 1번이지. 이 몇 번이야? 2번. 이거 3번에서 시작해서 몇 번으로 끝나? 8 추가니까 10번이지. 이 몇 번? 11에서 몇 번? 18번일 거고 19, 20이잖아. 그리고 18번 물었으면 19, 8 이렇게. 17번이면 염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알루미늄 몇 번? 13번. 베릴륨 4번. 질소 7번. 황, 16 칼슘, 20 헬륨 2 5번은 누구? C. 그 B. B라고 말하죠. 베릴륨. B가 뭐야 분소. 공소 14번, 귀수 18번, 13번, 19번. 말할 때 내가 딱 이렇게 끊어서 쌤이 중1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독일어로 이 히리베 티히가 사랑해라 가지고 이 히 두 개 있지? 이 히리베 끊은 다음에 수영장에 여자들이 비키니 입고 가잖아. 수영 다 하고 나오는 상황이야. 비키니 오픈해. 그럼 알몸이잖아. 부끄러우니까 나만 알지겠지? 자 이제 목마르겠지? 그래서 무슨 콜라? 펠시 콜라 크카 이렇게 외우라거든. 비키니 오픈해 나만 알지? 펠시 콜라 크카. 근데 이걸 끊어서 외우면 좋아. 크카 19, 20 나만 알지? 11번에서 14번 펠시 콜라는 15에서 18 그렇게 오픈해 8, 9, 10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미 외워진 사람 상관없고 헷갈리면 그런 식으로 외워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율표의 정의를 좀 적어볼 건데 너희 왜 헬륨이 요 줄에 있는 줄 알아? 수소랑 헬륨 왜 떨어져 있는 줄 알아? 그냥 외웠어. 과학자들이 118개의 원소를 만들 때 예쁜 직사각형 만들지 않고 여기에는 빈칸이잖아. 이런 식으로 비어남았잖아. 그 이유가 헬륨과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소들끼리 뭔가 성질이 비슷한 애들 그룹들이 있는데 걔들을 가로줄로 놔둘까 세로줄로 놔둘까 뭐 요줄에 놔둘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하다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세로줄에 배열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거야. 헬륨은 네오나름과 비슷하니까. 물론 수소는 좀 예외야. 얘는 다 1+가 되지만 수소는 비금속이고 얘들은 금속이라 성질이 좀 다르긴 한데 얘들끼리 다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율표는 물리적 아니고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있었어. 이런 원소들을 어떤 줄에 배열한 표야? 세로줄에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해. 무슨 순으로 나열했을 때. 무슨 순이야? 원자 번호순이겠지. 필기 발로해.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했을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라고 적었지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의미하지. 양성자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순으로 배열을 할 때 성질 비슷한 애들을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로줄끼리를 너희가 외워야 돼. 그래서 너희가 주기율표가 이제 익숙해지고 되게 지겨워질 때쯤은 가로줄로 적는 게 아니고 세로줄로 적는 연습을 해야 돼.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애들끼리 비슷하니까.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애들을 원소표라고 하지 않고 주기율표라고 하는 이유. 지금 리튬은 화학적 성질이 누구랑 비슷해? 수소는 예외고 나트륨과 칼륨 비슷하겠지. 그럼 봐봐. 원자 번호 쭉 나열하다 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가 리튬과 비슷한 애가 찾아왔네? 또 쭉 가다 보니까 또 리튬과 비슷한 애가 또 나타나지. 주기적으로 나타나잖아. 원료일이 주기적으로 있는 것처럼. 얘도 주기적으로 나타나지. 시험이 주기적으로 있는 것처럼 어떤 주기성을 가지는 거야. 이런 특징을 주기율이 있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표를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우리 제목도 원소의 주기성이잖아.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규칙성이 여기 이제 주제예요. 자, 주기율표 의미는 알았죠? 그럼 이제 주기율표를 뜯어서 볼게요. 가로줄과 세로줄.
을 뭐라고 부르는지 얘들의 의미가 뭔지. 자, 가로줄을 뭐라고 불러? 주기라고 부르지? 너희는 주기에다가 가로줄 적어주면 되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죠. 족에다가는 세로줄.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주기가 가로줄. 근데 주기는 몇 주기까지 있다? 1에서 7주기까지 있고요. 족은 1에서 18주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A는 지금 주기율표를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만 적었지만 다 외웠다면 5, 6, 7주기까지 있어요. 밑에. 미디움, 세션, 프랑션까지. 세로줄은 18쪽, 1쪽, 2족인데 여기 바로 몇 쪽이야? 13쪽이야. 우리 3에서 12 공부 안 하고 14, 15, 16, 17, 18쪽입니다. 3에서 12는 왜 안 하냐면 1주기는 수소가 2개밖에 없지. 근데 그림 위에 다시 봐봐. 2주기, 3주기는 3에서 12 자체가 있어? 있냐고. 2주기, 3주기에 원소가 있냐고. 여기 있냐고. 없잖아. 뻥 비어있잖아. 근데 4주기는 3족에서 12족 있어 없어? 있지. 그치만 우리 카슈까지 공부할 거잖아. 그러니까 안 필요하지. 그래서 3에서 12를 삭제하고 양쪽으로 붙여서 미니 주기율표로 약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사실 실제 주기율표는 중간에 이게 있으니까 굉장히 옆으로 긴 주기율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겠지? 자, 여기 이제 주기 좀 말했는데 이거 왜 18인치는 이해되지? 한 번씩 쉬는 시간 못 돌아오고 애들 이거 가로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세로줄이 18개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가로줄 이름과 몇 주기까지 있는지 18주까지 있다. 자, 이제 2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 주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자, 주기율표에서 주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해. 필기도 되고 거기 잘 보면 적어놨어. 줄을 쳐놔도 됩니다. 세로줄 적어야 돼. 안 적혀있어. 세로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원자가 전자수를 의미해. 적을 때는 가고요. 읽을 때는 원자가 전자수라고 해. 이거 다음 시간에 뒤에 뒷페이지로 다시 정리할 거거든. 근데 오늘은 내용을 이해하는 측면으로만 보자. 전자 껍질 수는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원자 핵이 있잖아. 원자 중에 전자가 보이잖아. 근데 아무 데서나 보이지 않고 전자가 보일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지. 이 궤도를 뭐라고 해? 전자 껍질이라고 해. 전자들이 보일 때는 이 전자 껍질에서만 보이지 껍질 사이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보통 우리가 원자에게 가까운 순서부터 이걸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라고 해. 혹시 알파벳? 이거 붙이면 이거 무슨 껍질이라고 하는 줄 알아? 첫 번째는 그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알파벳 순으로 L 껍질, M 껍질 이런 식으로 쭉쭉 나아가. 우리 퀀텀 학원이 여기 말고 저 맞은편 하나 더 있거든? 무슨 관이라고 하는지 알아? K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야. 여기가 이제 중심관이고 본원이고 그리고 확장해가지고 제1에 더 하나 더 생겼다고. 나중에 혹시 3호점이 생겼다. 그러면 L관이 될 거야. 나중에 이제 무슨 영어관이 있다 너희가 들었을 때 몇 번째인지 알 수 있겠지. 이거 몇 호점인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든 건데 K라고 학교에서 알려주면 외우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을 보면 되는데 자 봐봐. 전자들이 껍질에서만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전자들은 원자가 가까운 곳에 있고 싶어 할까? 먼 곳에 있고 싶어 할까? 왜? 전자는 무슨 전화 띄어? 마이너스, 원자는 플러스, 반대 전화 무슨 힘? 인력. 인력이 강할 때 안정감을 느껴. 그래서 전자들은 별다른 짓을 하지 않으면 가깝게 있으려고 하거든. 자, 예시를 때문에 칼슘으로 들어볼게. 칼슘은 양성자 몇 개 있어? 20개. 그럼 전자도? 20개. 그럼 20개 모든 전자는 첫 번째 껍질을 있고 싶겠지. 근데 첫 번째 껍질을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2개. 이것만 예외적으로 두 번째 껍질은 8개. 세 번째는 8개. 그러면 20개 중에 운 좋게 2개 들어갔어. 나머지들 뒤에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순차적으로 채워지겠지. 8개, 8개. 아직 몇 개가 못 들어갔어? 2개. 그러니까 또 새로운 껍질 만들어서 2개 있겠지. 이런 식으로 채워집니다. 자, 요거 몇 개만 좀 더 적어보고 규칙성 찾아볼게. 리튬은 원자 번호 몇 번? 3번.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 1개 있겠지? 그러면 베릴륨은 전자가 하나 더 있을 거니까 하나씩 점점 채워집니다. 이렇게 2. 쭉 가서 네온은 몇 번? 10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럼 나트륨부터는 다 쳤으니까 껍질 몇 개 있어야 돼?
세 개 있겠지. 2, 8, 1이 될 거 아니야? 자, 또 쭉 가. 여기 누구 있어? 매운 밑에. 빠르고 몇 번이야? 18번이지. 이거는 외워야 돼. 2번, 10번, 18번. 80 커지는 거. 그럼 얘는 2, 8, 8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86부터는 껍질이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하겠지? 2, 8, 8, 1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규칙성 찾아보자. 같은 주기, 같은 이 주기 애들은 껍질이 몇 개로 같아? 2개. 같은 가로질이고 껍질 수가 똑같아. 2주기면 껍질 수 2개로 같고 4주기면 4개로 같습니다. 이해했지? 그러면 이제 외워야 돼. 주기가 의미하는 건 전자 껍질 수다. 바로 나와야 돼. 요거를 지울 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세로줄 볼 건데 같은 세로줄끼리는 뭐가 똑같냐면 얘랑 똑같은데 혹시 얘랑 비슷한 용어 알아? 원자과 전자성 비슷한 말. 체외각 전자수. 이때 곽이 아니라 각이야. 껍질 각이야.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말해. 그럼 봐봐. 1쪽은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야? 한 개로 같지. 그럼 얘들 다 몇 개겠어? 2개. 그러면 1쪽은 한 개로 같고 2쪽은 2개로 같아. 우리 3쪽 안 배워? 13쪽은 몇 개로 같아? 13개 아니고 3개로 같겠지. 저기 1일자로 4, 5, 6, 7 채워지겠지? 18쪽은 지금 체외각 전자수 몇 개야? 8개. 근데 얘들이 8개인데 헬륨은 몇 개야? 예외잖아. 껍질, 첫 번째 껍질이니까. 2개. 얘만 체외각 전자수가 2, 8, 8이라고 해주면 돼. 근데 얘랑 비슷한 말이라고 했잖아. 지금 18쪽 얘들을 제외하면 이게 그냥 혼용해서 같이 써도 돼. 체외각 전자나 원자과 전자나 같은 말인데 18쪽에서는 구별을 해야 돼. 엄밀히 말하면 원자과 전자수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뭐에 참여해야 돼? 화학 결합에 참여해야 돼. 이 전자들이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이든 해야 돼. 반응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수로 하는데 우리 가장 오른쪽에 있는 18쪽 애들은 단원자 분자잖아? 아무랑도 결합하려고 하지 않고 이온이 되려고도 하지 않아. 그냥 이 자체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 그러면 가장 마지막 껍질인 전자는 존재하지만 이 전자가 결합에 관여를 안 해. 그럼 결합에 관여할 전자는 없잖아. 즉 원자과 전자수는 얼마라고 해야 돼? 0이지. 결합에 관여할 전자가 없다고. 근데 1쪽부터 17쪽은 원어비가 누구야? 원어비가 18쪽이야. 얘들도 8이 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1은 7개가 들어오든 1개가 나가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애들 보통 1개 나간 게 빠르겠지? 주로 양면이 되고. 끝에 5, 6, 7이 된 애들은 전자 얻으려고 하겠지. 양면과 음면은 이온 결합을 하거나 즉 다양한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외각 전자수가 8이 아니라면 모든 애들이 결합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는 같은 말. 근데 체외각이 2나 8이라면 결합에 관여 안 하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0. 그럼 정리하면 원자과 전자수는 1쪽에는 1, 2쪽에는 2, 13쪽에는 3. 이렇게 늘어나다가 18쪽에서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어쨌든 같은 세로줄끼리는 원자과 전자수는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288 구분 안 하고 000 말해주면 되니까. 그치? 자, 그리고 또 같은 세로줄끼리 뭐도 비슷해. 아까 정의에서 말했잖아. 화학적 성질도 비슷하죠. 자, 근데 사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가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세트로 같이 기억하기.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 적혀있지? 그 줄 친 다음에 오른쪽에 빈칸 적어줘. 단 뭐는 예외야? 수소는 예외입니다. 1쪽끼리 비슷하지만 수소 빼고 비슷한 거다. 자, 동그라미 3번. 금속은 어디 있대? 왼쪽, 비금속은 오른쪽. 아까 쌤이 륨12 금속이라 했지? 수소는 안 돼. 리튬, 베릴륨 금속인데 붕소. 소로 끝났네. 지우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인데 교소로 끝났네. 지우고. 그래서 왼쪽에 금속, 오른쪽에 비금속입니다. 자, 이 그림만 봤을 때 누가 더 많아 보여? 금과 비중이. 비가 많아 보이지만 3에서 12가 생략됐지? 1에서 12까지 다 금속, 끝에 비금속 잠깐 있어요. 그래서 금속이 훨씬 많다. 만약에 학교에서 금속과 비금속 말고 중금속도 배우잖아? 중 아니야? 중이야. 얘는 평상시에는 비금속이다가 특정한 조건일 때만 금속이 있는 애야. 성질을 둘 다 갖고 있긴 하거든? 평상시에는 부도체다가 특정 조건일 때만 도체가 돼. 그러니까 얘는 반도체 많이 쓰이는데 만약에 세 개를 다 배웠다. 그럼 얘는 어디 있냐면 요 중간에 있어. 요 붕소,
교소, 그 다음에 여기 점안용, 비소 이런 식으로 딱 그 사이에 테두리 이렇게 있어. 계란 형태로. 근데 만약에 중금속을 안 배웠다. 이 중금속은 어디에다가 넣어서 공부해야 돼? 평상시는 비금속이니까 비금속이라고 배우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다 했고, 자, 뒷장. 5쪽, 6쪽에 역사까지만 보고 이제 문제 풀게요. 일단 펼쳐서 봐봐. 5쪽, 6쪽에 크게. 주기율표. 처음부터 이렇게 짜잔 118개 주기율표가 있어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조금씩 원소들 발견했겠지. 그러다 함수를 만들었어. 근데 왼쪽이 과학자 3명은 원소 그냥 규칙석 발견한 사람이야. 오른쪽 페이지 봐봐. 멘델리에프의 주기율 표 적혀있지? 모즐리의 주기율 표 있지? 표 만든 사람들은 외워야지. 4번 부분 별표. 멘델리에프는 왜 별표야? 최초의 주기율표 만들어서. 5번에 모즐리는 왜 별표야? 지금 주기율표 틀을 마련해서. 현대 주기율표 틀을 마련해서. 그럼 주기율표 이전에 왼쪽 과학자들은 좀 가볍게 어떤 규칙성만 보면 됩니다. 자, 왼쪽 페이지부터 볼게요. 라보아지에는 그냥 원소를 분류했다라는 점에서 넣긴 하지만 보통 교과서는 데베라이너부터 있어요. 그래서 라보아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 데베라이너랑 뮤렌즈만 특징 볼게. 데베라이너는 세쌍 원소설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디 치냐면 첫 번째 줄에 원자량 뭐야? 거기 줄 쳐봐. 원자량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3개의 원소들끼리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리튬, 나트륨, 칼륨 보니까 성질이 비슷하네. 어떤 규칙성을 발견했고 얘들끼리 성질 뭐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찾아낸 거야. 지금의 무슨 개념의 시초가 된 거야? 무슨 개념? 족개념. 그래서 첫 번째 관련은 족개념 시초가 되었습니다. 족. 그러니까 어떤 규칙성 발견했냐면 여기 오른쪽 사이드에 쌤이 Q에가 적어놨지. 리튬과 칼륨의 원자량이 7과 39라면 나트륨은 얼마냐고? 리튬이 원자의 상대적 질량 7, 칼륨이 39잖아? 얘는 평균값이야. 얼마야? 더해서 나누기 2해봐. 얼마? 23이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이건 원자량뿐만 아니라 얘들이 녹는 점도 평균값, 밀도도 평균값이 나오더라는 거지.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얘들도 그렇더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고, 누가? 아이라이너 아니고 데베라이너가 무슨 개념? 세로줄, 족개념 시초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뮤렌즈 볼 건데 약간 둘 다 눈 느낌이지? 아이라이너 말고 세로운 렌즈 비슷하게 했다 생각하면 돼. 근데 뮤렌즈는 옥타브설이 뭐냐면 여기도 줄 쳐봐. 원자량 수를 쭉 배열하다 보니까 가볍고 무거워서 쭉 배열하다 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도레미파솔라시도 옥타브처럼 해서 반복되네 라고 해서 옥타브설이라고 했는데 이건 가로줄 개념이잖아. 무슨 개념? 시초? 주기 개념의 시초야. 근데 옥타브는 8번째잖아. 옥트가. 근데 사실은 1, 2, 3, 4, 5, 6, 7, 8 9번째마다거든. 그 당시에는 비활성 기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사실은 9번째마다 비슷한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날개에 고쳐주세요. 현재는 9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날개에 갈로에 9 적어주면 돼. 일단 뮤렌즈는 주기 개념이고요. 데베라이너는 족 개념이지. 그래서 너희가 외울 때 데베라이너 길게 적고 뮤렌즈 길게 적어. 알겠죠? 데베라이너는 세로줄, 뮤렌즈는 옥타브설, 가로줄입니다. 자, 이제 표보답니다. 표 만든 사람들 오른쪽에 멘델레이프는 최초의 주기율표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겠지. 그래서 모즐리가 업데이트했어요. 이게 현대 주기율표인데 아까 쌤이 원자량 줄쳐라 했잖아. 데베라이너, 뮤렌즈, 멘델레이프 다 원자량과 관련되어 있어. 거기 갈로에 원자량 적어주자. 멘델레이프는 원자량 순서대로 쭉 말했는데 한계점. 뒤에 뭔가 규칙성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겼어. 그래서 모즐리가 어떻게 업데이트했냐면 무슨 순? 아까 적어놨죠. 무슨 순? 원자 번호 순으로 다시 나열합니다. 그랬더니 주기성이 이제 맞는 거야. 원자 번호 순이란 무슨 말이야? 양성자 순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고 무거운 순이잖아. 이 무거운 게 중성자 때문일 수도 있잖아. 중성자랑 상관없이 양성자 수가 늘어나는 수로 했더니 더 맞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멘델레이프는 원자량 순이고요. 모즐리는 원자 번호 순이다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멘델레이프를 보면 몇 종의 원소라 적혔어? 제일 위에 63종의 원소지. 사실 지금 몇 종이라고 했어? 118개.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되지. 당연히 이것만으로 주기율표 만들었으면 완성이 안 됐을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한계점은 이걸로 하다 보니까 규칙성이 안 맞았는데 이 사람이 업적 중에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63개 가지고 만들려고 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쭉 적다가 여기에는 지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발견된다면
어떤 원소가 나올 거다. 밀도는 어떨 것이다. 녹는지 어떨 것이다. 다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발견된 게 진짜 그런 거야. 그런 걸 여러 가지 예측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계라고 적혀있지. 주계성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밑에 줄에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거를 빈칸으로 두고 예측도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도 한 번씩 나오니까 읽어 봐두기.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자. 페이지 21쪽. 단답형 문제 빠르게 풀어보자. 1번. 원소에 대해서 옳은 것.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맞지? 분해되지 않는다? 맞고. 118개다? 맞습니다. 자, 2번에 1번. 데베라이너는 주기율표 만들었어? 아니지. 표는 아니고. 2번. 멘델레이프가 표 만들었는데 zet상식 존재는 발견했다? 아니지. 1번과 2번은 지금 사람 이름 바뀌었습니다. 3번에 모질리가 현대주기 표잖아. 원자 본호순? 맞죠? 동그라미. 자, 3번에 지훈아. 주기율표 가로 줄은 뭐라고 해? 주기. 세로 줄은? 조기죠. 우영아. 원소는 현재 주기율표는 무슨 순으로 표현했어? 원자 번호순이고요. 준영아. 3번에 들어갈 말. 같은? 뭐가 화학적 성질 비슷해? 세로 줄? 족일이 비슷합니다. 자, 이제 4번부터 8번까지 풀어보세요. 4번에서 8번.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라는 말은 원자 번호 수를 기준으로니까 현대주기율 곁을 말하는 사람 모질리겠지. 1번 틀렸고 2번에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 같다. 맞죠? 그 다음 3번에 1족은 모두 금속이야? 수소 때문에 X. 4번에 세로줄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만 세로줄은 족이기 때문에 X입니다. 자, 5번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6번에 같은 쪽에 있는 전자 껍질, 같은 쪽은 원자가 전자수. 7번 1주기는 원소수 몇 개? 2개. 2주기는 8개. 그래서 답은 X고 8번에 비금속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자, 9번에 그림 한번 그려보자. A와 B 중에 A만 그려볼까? 바닥 상태라는 건 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A는 원자 번호가 8번이지. 그러면 양성자수 8개니까 중간에 플러스 8에 전화된다라고 해주고 껍질 몇 개 그리면 돼? 몇 개? 2개. 첫 번째 껍질 몇 개 그려? 2개. 최대한 전체는 멀리 그리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6개는 여기 그리면 되는데 멀리. 만약에 가로로 그렸다면 그 다음에 세로. 자, 4개를 다 그렸지?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X자 자리에 아무거나 이제 2개를 채우면 돼. 그럼 9번도 똑같이 그리고 이거 아무 때나 한 개 더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9번에 A만 그리면 되고 10번에 원자 A의 원자가 전자수 얼마야? 8이라면 2 떼고 얼마? 6. 그러면 B는 9번이니까 2 떼면 7. 자, 이게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10번이야. 그럼 원자가 전자수는? 0. 8점만 돼요. 0. 잘했고 돌아오세요. 페이지 8쪽이고 이 페이지만 하고 문제 풀고 마칠 겁니다. 우리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뉜다 했는데 얘들 특징을 좀 볼게. 일단 아까 금속의 위치는 어디? 왼. 비금속이 O. 중금속이 있다면 O 사이에 있다. 비금속에 예외가 있지? 예외. 수소는 비금속인데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1쪽에. 자, 그럼 상태. 상태를 물었어. 대답 뭐라고 해야 돼? 물질의 상태는 고액기 묻는 거야. 뭐 정신의 상태 이런 거 적어라는 게 있잖아.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금속은 주로 어떤 상태야? 고체지. 유일하게 사원에서 액체인 금속. 누구야? 수은. 수소야. 비금속이잖아. 수화학식 뭔데? HG입니다. HG. 수은. 그 다음에 비금속은 주로 상태가 뭘까? 헬륨 기체, 네온 기체, 아르곤 기체, 염소 기체, 플로린 기체, 산소 기체, 질소 기체인데
고체도 있어. 탄소 고체, 빈 고체, 화학 고체거든. 그러니까 기체만 있는 거 아니고 비금속은 주로 고체나 기체야. 얘도 액체는 딱 하나 있어. 유일한 액체의 비금속 누구일까? 여기 안에 브로민. 화학식은 Br. 요거 어디 위치에 있어? 여기 17쪽에 위치해 있지. C의 바로 밑에 줄에 브로민이 있습니다. 요 바로 밑에 줄에 아요딘이 있거든. 그리고 세로줄끼리 성질 비슷하잖아. 다음 주에 1쪽 애들 공부할 거고 17쪽 공부할 거거든. 이거 4개는 외워야 되는데 기체인데 유일한 액체지. 상화성 고체야. 기체, 액체, 고체. 고기가 다 있는 쪽이 17쪽이야. 사사성어처럼 외워. 기기액고로. 기기액고. 어쨌든 브로민 유일한 액체, 비금속으로. 자, 금속은 광택이 있는데 비금속은 없고 열과 전기, 금속은 통하는데 비금속 안 통합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비금속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 쓰고 있는 샤프심, 연필심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흑연. 흑연이 아주 약한 전류 흐르잖아. 고마정으로 불 켤 수 있지. 근데 흑연의 주성분이 뭐야? 탄소지. 그렇다고 1일 테스트에 탄소적 음혈세가 틀렸다 할 거야. 왜냐면 다이아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잖아. 탄소로만. 다이아 전류 안 흐르잖아. 그러니까 흑연이란 물질로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이 가해졌을 때 차 있죠. 비금속은 힘주면 더 될까? 나무 같은 거 힘주면 부서지지. 자, 근데 금속은 부서질까? 대장장 생각해봐. 뜨겁게 달궈진 금속을 꺼내가지고 망치질하면 부서지나요? 펴지잖아. 맞지? 얘들은 자유전자 때문에 안 부서져. 펴지기도 하고. 알루미늄 호일 생각하면 돼. 아니면 길게 늘어나. 구리 전선처럼 뽑힘성이 있는데 문제는 얘들을 한자로 외우라고 하는 거지 학교에서. 펴짐성은 뭐라고 외워야 돼? 연성이야 전성이야? 얘가 전성이야. 뽑힘성을 연성이라고 해. 전 붙이듯이 펴진다 생각하면 되고 연성은 몇 생각하면 몇처럼 늘어나듯이 그렇게 좀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온, 금속은 주로 어떤 이온이 되죠? 원자과 전자가 한 개나 두 개니까 빨리 버리고 싶겠지. 무슨 이온? 전자 버려서? 양이온이 잘 되고요. 비금속은 주로 오른쪽에 있잖아. 5, 6, 7이니까 빨리 얻으려고 해. 무슨 이온? 음이온 잘 돼.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비금속인데 음이온 안 되려고 하는 애. 몇 쪽 원소? 몇 쪽? 18쪽 원소는 이미 안정해서 전자 1건 없잖아요. 18쪽 원소 혹시 별명 알아? 18쪽 원소를 뭐라고 해? 비활성 활성화되지 않았다. 안정화되어 있다. 비활성 상태인데 이게 다 기체야. 비활성 기체라고 하거든. 자, 여기 그림에 오른쪽에 생 비활성 기체를 적어놨어. 여기 눈으로 한번 보자. 비활성 기체는 아주 안정해서 아무런 화학 결합 안 해. 그래서 천년 전자도 없어. 자, 마지막 줄에 원자 한 개가 분자처럼 행동한대. 이걸 5글자로 뭐라고 해? 일원자 분자라고 하고요. 그 바로 밑에 줄이 중요한데 비금속 원소의 성질이 없대요. 따라 18쪽은 비금속이야? 아니야? 금속이 아니면 얘는 뭔데? 비금속이지. 근데 비금속인데 뭐가 없대? 비금속성은 없대. 일반적인 비금속이 되려는 성질이 없다. 비금속이 가지는 성질. 비금속성이 제일 대표적인 건 음이온이 되고 싶거든? 그런 게 없잖아. 비금속이지만 좀 독자적으로 행동합니다. 비금속성 없어요. 자, 그 밑에 산과 반응하는 거. 이때 말하는 산은 뭐야? 애시드야. 염산, 질산, 황산 이런 거. 우리 중3 때 배웠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염산에다가 아이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게? 곧 아이언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녹아 들어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무슨 반응? 발열 반응하겠지. 이때 어떤 기체가 나오고 있을까?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 염산이 우리 손으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요. 녹겠지? 자, 이거 염산에 나무를 넣으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면 되고, 자, 얘는 가볍게 보면 안 되고 무겁게 보세요. 반응성 별표. 자, 우리 금속의 반응성은 세 글자로 금속성이라고 해요. 금속성은 왼쪽으로 갈수록 셉니다. 몇 쪽 원소가 가장 세? 1쪽. 아래로 갈수록 세. 1쪽 원소 중에 금속의 대빵은 요 밑에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프랑슘이 제일 세. 우리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만 외우자. 칼륨이 금속 대빵이다. 이렇게. 무슨 말이야? 양이 제일 잘 된다. 그런 의미야. 자, 그럼 비금속성은 어디로 갈수록 크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 몇 쪽 원소가 비금속성 제일 커? 17쪽이겠지. 18쪽은 없으니까. 17쪽 제일 세고 위로 갈수록 세. 비금속 대빵이 누구야? 플로린이지.
그러니까 산소, 플로린, 염소가 있어. 얘들 셋 다 지금 응면되고 싶어. 얘가 나트륨을 먼저 던져주겠대. 그러면 얘가 먼저 제일 응면이 되기가 쉽다. 그런 의미야. 비금속성이 세다라는 말은. 자, 그 다음에 산화물은 뭐냐면 이거는 진짜 가볍게 보면 되는데 잘 안 나오는데 산은 애시드 말하는 거고 이때 말하는 산은 산소 말하는 거야. 산소랑 결합을 했을 때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냐고. 예시로 그냥 설명해볼게. 나트륨이 산화되면 산화나트륨이 될 거고 탄소가 산화되면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얘들이 물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화학식 외울 필요 없어요. ENaOH가 돼. 수산화나트륨이 되고요. 얘는 H2CO3가 돼. 탄산이 돼. 이걸 물에 녹였다 했잖아. 물에 녹이면 이온이 되거든. 이온. 그러면 얘는 이온이 되어서 OH 마이너스를 내놓고 얘는 H 플러스 내놔. 산염기 혹시 알아? 정의? 물에 넣었을 때 OH 마이너스가 나오면 액선은 연기성이 돼. 자, 너희는 연기성만 외우면 돼. 갈로의 연기성. 얘는 수소이 되는데 액선 뭐가 된다? 산성이 됩니다. 산성. 잘 안 묻는데 금속은 연기성, 비금속은 산성이 잘 된다는 걸 좀 한 번 몇 번 좀 봐주면 좋겠어. 왜냐하면 다음 주에 1쪽 공부한다 했잖아. 얘들 물에 녹이면 알칼리성이 된다서 알칼리 금속이거든. 연기성. 17쪽 공부할 건데 얘 비금속이잖아. 얘도 물에 넣었을 때 산성 된다고 할 거거든. 같은 결이잖아. 금속은 연기, 비금속 산성. 이거 보고 아마 적어보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자. 아까 저 뒤로 넘겨가지고요. 페이지 29쪽에 32번. 자, 그림에 적어보자. 가는 누구야? 수소고. 나는 누구죠? 금속이고. 다는 그 사이에 한 줄 있으면 준 금속이고. 없으면 그런 거 안 적어도 돼. 라는 비금속이고. 마도 비금속인데 독자적인 비금속이죠. 비화성 이체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3번에 다 중금속은 불의 중간 성질을 가지거나 둘 다 가진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 틀린 거 찾아보자. 몇 번이 틀렸죠? 우영아 몇 번이 틀렸어? 1번에 뭐 표짐성 이런 거는 금속에 대한 성질인데 수소는 금속이 아니지. 틀렸고 뒷장에 다시 1번 옳은 거. 왜 안 돼? 비활성 기체. 모두란 말도 틀렸지. 18쪽은 안 되니까 2번에 비금속은 기체가 고체가 있고 액체도 있어요. 틀렸고 금속은 왼쪽이고 금속은 주로 야면이 되기 쉽지? 다 몇 번? 5번 비금속은 산성 됐습니다. 자, 우리 숙제는 34쪽까지인데 32, 34는 선생님이 책에서 정리하진 않았는데 사실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풀 수 있거든. 34쪽까지 일단 풀어봅시다. 여기 숙제는 23에서 34고요. 우리 오늘은 테스트지를 미리 나눠주지 않습니다. 테스트지는 이런 식으로 낼 거야. 금속, 비금속 표 만들어가지고 빈칸 채우기, 유일한 액체, 비금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로줄을 위한 게 뭐야? 너희 전자법 주소. 세로줄 뭐야? 원자과 전자수 이런 식으로. 이거는 주면 너무 쉬우니까 그냥 공부를 좀 해서 오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